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김인석 총리가 가칭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 발표 후에 전국이 통합 이슈로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매주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6일이었죠. 김인석 국무총리가 연간 최대 5조 원, 그 4년간 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외에도 이제 지방정부 지방정부에다가 뭐 행정통합교부세라든지 또 행정통합 지원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국가 재원을 좀 재분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여기에 이제 또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죠. 네. 이제 서울시의 지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서울에 준하는 지휘부와 함께 부단체장 수도 4명으로 확대를 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기획조정실장도 지금은 2급이거든요. 1급으로 올려서 자치권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여기에도 통합특별시로 통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우선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이전 기간에는 뭐 추후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뭐 입주 기업에 대한 뭐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지원금, 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들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국무총리의 발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랐는데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또 박한수 죄송합니다. 경남도지사의 이제 발언도 있었죠. 네네. 이제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제 포괄 자치권을 이제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입장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행정통합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두 지역에서는 이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한다는 전제가 붙게 되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 지금 선거 준비했던 대전시장 선거 준비했던 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당연히 약간 날벼락이죠 이게. 네, 그렇죠. 예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대전 충남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꼭 찍어가지고 대전 충남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하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에 승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명확한 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 지자체들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던 상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이번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말해서 광주 전남은 뭐 민주당 텃밭이고 사실 누가 될 수 있을지 누가 공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통합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전 충남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연합 단계에 우리 저 특별연합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이미 시행했고 또 법안들도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긴 합니다만 행정통합에 대해서 입안을 다 해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거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정지 작업을 너무 많이 해놨고 이제 활용점정 눈만 그리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광주 전남은 그게 전무한 상태에서 대전 충남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그냥 이번 선거에 통합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두 지자체는 조금 같은 방향을 달리고 있지만 온도 차이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충청도 같이 천천히 타올랐는데 광주는 확 탈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근데 뭐 다른 건 놔두고라도 4년간 5조 원씩 그러니까 매년 5조 원씩 20조 원 우리가 봤을 때 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국비 대 지방비 비율 조정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어제 박경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모 사업이냐 이게 이제 그런 식의 뭐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올 수는 있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뭐 세를 이전한다든지 지방세를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는 5조 원씩 지원하겠다 최대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보면 이제 공모사업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게 그 5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제 지방으로 가고 있는 이전되고 있는
그런 기금과 비교했을 때 포함되느냐 일부라도 네네. 여기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올해 지금 10조 원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5조 원이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뭐 2.5원, 2조 5천억 정도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해서 2조 5천억을 더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고 현재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7.5 대 2.5 비율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건 6대 4 아니었습니까? 네. 네네.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했던 건데 지금 그게 7.5 대 2.5에서 딱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7대 3으로 좀 만들고 통합지방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이제 세수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세를 만들든 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같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똑같이 뭐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네네. 수도권은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 아니면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네. 대해서 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오게 되면 책임감이라는 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책임이라든지 또 자기 판단하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들은 좀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경기도도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는데 네네. 서울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데다가 뭐 예? 국비 대 지방비 지방비 부족하니까 더 줘.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좀 어불성설이고 그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 대전, 충남, 광주, 전남도 그렇지만 부산, 경남이 통합 행보 이걸 좀 오늘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실무협의체 주 2회 회의한다. 근데 지금 일단은 원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없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주 2회로 늘리겠다. 그래서 19일 날 첫 회의를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회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목이 목이 잠겨가지고. 안 좋으시네. 예,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우리 스텝 물 한 잔만 좀. 물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예,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부 청와대 또 정부에서 연일 이제 통합 특별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대구 경북도 지금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부산 경남이 사실은 뭐 대전 충남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부산 경남이 메가시티 때부터 생각해 보면 가장 선도적인 그런 이었죠. 지역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산되면서 속도가 처진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그 협의체에서도 아마 좀 빠른 속도를 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이라든지 뭐 특별법을 만들면 거기 어떤 내용들을 핵심 과제로 할 것이냐, 또 뭐 지방자치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일 중요한 주민투표 실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리된 다음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제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일단 뭐 어떤 식으로 판단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부산 경남이 현재는 그 다른 시도는 그 의회를 통해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한다고 네. 돼 있으니까 네네. 시간이 덜 촉박할 수 있는데 부산은 주민 투표를 하면 어쨌든 3월 6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이렇게 좀 속도를 내니까 울산시장도 그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네네. 보고 판단하겠다 주민투표 보고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긴 했던데 하여튼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속도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했고요. 관련 부처 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대거 참여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마무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언급했던 내용이 이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명분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방 사는 입장의 사람으로서 또 지방 분권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고 요구했던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한 달여 만에 너무 급속한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 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게 제도화가 덜 된 상황에서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솔직히 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부산 경남만 놓고 보면 지리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이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대구가 안에 들어가 있고 광주도 네.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가장 오래 분리돼 있던 시도이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부산이 해변가에 이렇게 어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라도 뭐 충분한 논의 또 물리적 화합적 결합이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네네. 6월 지방선거 전 최소한 부산 같으면 4월 전이라고 하는 시한이 못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화라고 하는 건 뭐 명확한 목표라고 봐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학 구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재편될 것 같은 게 4월 전에 어쨌든 법이 통과돼서 대전 충남이 이제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부산 경남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의 입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죠? 불경 메가시티까지 한 상태에서 나는 임기 중에 통합 지자체 선거를 치러서 다시 묻겠다 신임을 그냥 재신임을 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사실 국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법안이야 만들면 지금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진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모를 정도로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지방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 민주당은 부울경 같으면 네, 민주당에서는 던지지 못할 카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선거 국면이 뭐 조금 유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 보면 예. 사실 어떤 카드든지 던질 수 있고 네네. 또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부울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면 사실 선거 국면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네, 전혀 네. 예상할 수 없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 분권 이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잠시 진일보됐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멈춰버린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국정기조가 바뀌고 정부가 어쨌든 강력하게 지방 분권에 대한 확실한 또 구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는 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환영할 만한 내용이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까지 거의 확정 단계로 갔다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울경이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무산되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들들 뭐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네네. 만약 메가시티로 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네. 대전 충남은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산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빠르게 속도를 끌고 가니까 지방 지자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들의 필요한 내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뭐 국힘 쪽 관계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합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정책들을 특별법에 넣을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정부 의혹으로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그게 아니고 개별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네네.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고도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뭐 준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네네. 빠르게 좀 대응한다 그러면 정부 안과 지자체 안과 또 정치권의 안이 결합되어서 좋은 뭐 제도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진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네네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게 지금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선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안이 뭔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정말 눈부신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뭐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높죠, 때문에 높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플랜 A, B, C, D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근데 내용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구는 뭐 수없이 오랫동안 그렇죠, 돼 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는 축적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내용, 흐름 이런 부분에 맞춰서
부산과 경남, 우선 부산 경남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통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중계만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정치적 계산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정치하시는 뭐 분들은 당연히 그거 네네네. 생각해야죠. 네네네. 근데 그럴수록 더 많은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 예, 그 그럼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이전한 해수부는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다른 현안들의 소식이 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운기업 부산 이전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지요. 이게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어떤 해양 수도로서의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국무회의지 그저께인가 그저께요. 그저께 예. 국무회에서도 이게 지금 해양 수도 이전에 그 뭐 처음에 그 해수부도 이전하려고 했다 첫 국무회의 보고가 2030년 이전이었잖아요. 네. 뭘 그래 늦게 하냐 임시청사라도 해가지고 올해 연말 안에 해라. 네. 해서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동남권 투자공사도 다 잊혀질만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물어서 또 그게 또 지금 뭐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뭐 어떻게 처리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요거 아마 수개월 내에 또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이 또 챙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무회의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HMM 언제 옮긴다고 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옮깁니까가 아니고 언제 옮긴다고 하는 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여론에서 좀 벗어날 만할 때마다 대통령이 언급해서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는 네. 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시민 입장에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김성범 차관이 그런 보고를 했죠. 노사 협상 중이다. 그리고 노조 측의 반발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경영진이 판단을 못하는 모양이죠. 또 이렇게 되물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제 고비는 3,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이사가 있고 4월에 이제 그 HMM의 주총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답을 내겠죠. 네네. 결론을 내지 않을까. 뭐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해운 관련해서 엊그제 네네. 이게 신년 슬로건이 개항 150주년 이제는 해양수도 부산 관련해서 예. 해운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HMM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중앙 언론에서 계속 다루는 것들은 이런데 이제 HMM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네네네. 내년도 이제 해운 운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과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저희 이제 자갈치 아침의 청취자분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HMM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국가적인 뭐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뭐 관련 부처 차원이든 맞아요. 엄청난 지원이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단순히 뭐 서울에서 내려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고 이제 뭐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최소한 4년은 남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HMM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부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여튼 뭐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이제 HMM이 하나로 이제 묶어서 네네네. 뭐 현대상 이었는데 현대상선이었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HMM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업종이고 또 부산에 있으면 가장 좋은 업종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네, 내부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해수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여러 이슈들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하는데 추진 동력 문제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칭찬을 했죠. 네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네네. 같다. 열심히 했던 것 같다. SK해운이라든지 뭐 H라인 해운의 본사 이전 같은 경우에도 전 장관의 이제 그 전 장관이죠. 네네네. 어떤 노력들이 충분히 빛을 발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권한 대행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 대행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우산이라도 우산이 있는 게 낫다. 그런 얘기처럼 그래도 장관이 있는 게 낫지. 네. 네. 아니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장관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극단적인 예를 예라면 네. 그래서 장관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관이 책임 있게 리드하고 끌고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대통령이 사실 언급하지 않으면 장관이 어느 상태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네. 해수부, 뭐 HM이 이전하던 해사부문이 만들어지던 관심이 없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중간에 지역을 잘 아는 장관이 만약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분이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장관은 조속 임명돼야 된다. 근데 뭐 기재부 장관 저 문제 때문에 예,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때문에 이현 장관 때문에 지금 뭐 다 묻혀버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장기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재개발지 랜드마크 부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레나를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램도 들어온다 이러면서 뭔가 해수부가 딱 이전한 다음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가 속도가 붙고 좀 방향이 좀 착착 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던 묵은 과제들이 좀 이렇게 해법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꽉 안개 속에 있다가 이게 좀 거쳐지면서 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정확할 것 같은데 사실 북한 1단계 개발에서 랜드마크 부지 제일 중요한 부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오랫동안 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놔둬라 그냥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하셨었죠. 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유찰도 2번 됐었다가 네네. 부산시가 2024년 연말에 또 4조 5천 외자 유치했다 했지만 지금 1년 동안 사실 뭐 흐름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해수법무보고에서 항만공사가 직접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입장의 변화가 이제 있었고 사실 부지 비용만 7천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회사가 거기에다가 7천억 주고 땅 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면 뭐 누가 보더라도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려면 아파트 짓지 않으면 사실 뭐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직접 투자라면 부담이 확 주니까 네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고요. 일단 용역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뭐 입장을 바꿨으니까 항만공사도 집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용역 과정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용역 발주자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얘기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K-팝 공연장 얘기 있었는데 저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라스베가스 그 아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엄청난데 부산에 항만을 이렇게 끼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예. K-팝 공연장. 되게 매력있지 멋지지. 않습니까? 뭐 예. 솔직히 야구장보다 더 매력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또 곽규택 의원이 또 항만공사가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안도 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팁을 드리면 항만공사는 지금 땅을 이게 개발을 해서 팔고 끝내는 것까지만 법으로 맞습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지금 없어요. 왜 항만공사는 나서서 저거를 그렇게 놀리냐 이렇게 아니라 본인들도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옴짝달싹을 못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짓는데 만약에 이제 항만공사가 여기 땅을 임대해서 그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 수익으로 뭐 이자라도 갚고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붐업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법이 된다면 큰 힘이 되죠.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당장 뭐 몇 천억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것과 천천히 나눠서 내 그리고 여기서 개발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완전 문제.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죠? 예. 네. 오늘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끝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 효과가 확실한 예. 것 같아요. 저는 해수부가 오니까 대면에서 바로 보고하고 네. 이거 만약에 해수부가 세력이 있었으면 보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바로 대면되니까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예, 예. 바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마 부산의 미래가 해수부 이전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네. 우리 시민들도 정신 똑바로 아유 차리시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고 관심도 네. 많이 가지셔야 되지. 북한 될것 재개발할 같기 때문에. 때 트램 얘기 나오니까 트램 그래 레일은 우리가 깔아줄 테니까 그 그랬잖아요. 전동차는 맞습니다. 시 자본으로 사 네. 이런 해수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게 확실히 바뀔 웬일입니까? 겁니다. 네. 네. 부산 YMC 온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부산 기장에 산불이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